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농객인 진중권 전 동양대학 교수의 눈에는 최근에 이루어진 법무부 검찰 인사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비춰지고 있는가. 진영 논리가 굉장히 강한 그런 그룹이지만 진 교수는 만나기가 어려운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의 페이스북을 방문해서 최근에 그의 생각을 살펴봤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페이스북에서 검찰 인사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총장도 내보낼 계획이다. 진중권 교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당 윤석열 검찰 인사의 사실상 항명, 엄히 다스릴 공직기강 회의라고 주장하는 홍익표 민주당 대표의 신문 기사를 소개하면서 진 교수는 이렇게 강하게 질책합니다. 이 사람들 윤석열 총장도 마저 내보낼 모양입니다. 항명 어쩌고 하며 윤석열 총장을 자를 명분을 쌓는 중입니다. 진 교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마 친여 어용 언론을 동원하고 한동안 항명 프레임을 깔아놓으려 하겠죠.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은 윤석열 총장을 그때 부드럽게 내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진중권 교수는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유시민 씨가 또 바빠지겠네요. 아무튼 저렇게 당정청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소란을 부리는 것을 보면 결국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 VIP 관련 사업이었음을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아래선에서 꼬리가 잘 잘라지지 않나 봅니다. 이건 이번에 그냥 넘어간다 해도 어차피 언젠가 크게 문제됩니다. 진중권 교수의 아주 직설입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어떻게든지 꼬리를 잡고 명분을 축적한 다음에 윤 총장을 내보내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절박한 이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에 청와대, 여당, 경찰, 행정조직들이 거국적으로 참여한 것은, 나서게 된 것은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문 대통령의 지극 관심사항이니까 알아서 겪거나, 둘째, 아니면 계속 문 대통령의 직접 지시사항이었거나, 계속해서 수사가 위로 치받아 올라오니까 결국 수사의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총장을 제거하는 카드를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내가 혹은 우리가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진중권 교수 페이스북의 주장입니다. 추미애 권력의 사유화 주인공이 되다. 진중권 교수의 주장은 짧고 단호합니다. 추미애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란 신문기사를 인용하면서 추미애 장관, 당신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한 것은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입니다. 바로 당신들이 도둑이에요. 당신들이 도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양반들이 가진 특별한 특징은 도무지 옳고 옳지 않은 것이 흐릿한 겁니다. 정의와 부정의가 흐릿한 겁니다. 내가 하거나 우리가 하는 것은 옳은 것이죠. 정의입니다. 나한테 이뤘거나 우리에게 이용한 것은 다 정의입니다. 30분 전에 검찰총장을 불렀는데 검찰총장이 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항명이다. 이렇게 그냥 덮어 씌우는 겁니다. 왜 그럼 30분 전에 급하게 윤 총장을 불렀냐?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검찰 인사 협의 다 했다. 이렇게 하려고 한 거죠. 그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거짓으로 덮어 씌우는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 정말 힘든 거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죠. 거짓을 조작을 만들어서 계속 덮어 씌우는 겁니다. 권력을 사유한 자는 윤 총장이 아니라 바로 추미애 당신이요 라는 진 교수의 지적은 뼈아픈 지적일 겁니다. 여권에게는. 세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검찰개혁입니다. 진중권 교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검찰을 세우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라고 할 때 검찰개혁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이미 물 건너간 것이다. 기존의 검찰이든 새로 설치되는 공수처든 결코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가 없다.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대통령 권력, 진중권 교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의회 다수를 점한 여당 세력. 세 번째, 그와 결탁한 의원 언론들의 선동. 네 번째, 정권 비호의 행동 대원을 자처하는 머리 빈 광신도들의 양념 공세를 이겨낼 수 있는 주체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개혁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계획은 이미 실패.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의도가 불순했기 때문에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진중권 교수로부터 이 같은 직설을 듣는 것은 집권 세력에서는 아주 뼈아픈 경험일 겁니다. 처절할 정도로 뼈아플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형님 아우 하면서 우리끼리 허물도 덮어주고 뭐도 다 덮어주고 자리도 챙겨주고 잠시 동안 양심만 꺼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끌 수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죠. 24시간 동안 양심이 살아서 작동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은 양심을 끄기가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 끄고 그냥 부정의한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세상에는 항상 양심의 등불이 켜진 상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의 등불이 활활 켜진 사람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필요할 때만, 유리할 때만 양심의 등불을 켜지 평상시에는 끄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할 때는 완전히 양심의 등불을 꺼버린 채 편리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권력의 핵심층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것은 자신의 이익이 침해됐을 땐 철두철미하게 양심의 등불을 꺼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비난과 비판이 없는 겁니다. 우리끼리 하는 건 다 옳은 겁니다. 옳다는 걸 목표를 정해놓으면 다 합리화할 수 있는 도구를 동원한 것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진중권 교수의 뼈아픈 가슴을 그냥 화살을 쏘는 듯한 그런 질책과 지적을 살펴봤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